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희생 프레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교체되어질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기준들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체되어질 페이지가 가급적이면 다시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프로세스의 수행 형태에 따라서 하나의 페이지를 교체했을 때 그것이 다시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페이지 폴트율을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페이지들을 접근하고자 하는 총 횟수에 비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질 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 페이지 폴트율이 낮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더 좋은 교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페이지 폴트율들을 비교해 볼 것인데, 페이지 폴트율을 단순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에도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페이지들이 요청되어지는지,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주격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또 동시에 수행되어지는 프로세스들이 얼마나 많고, 또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어떤 식으로 페이지들을 참조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화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메모리 참조열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참조하는 순서들을 임의의 난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고, 그 난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메모리 참조열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에 대한 성능들을 비교를 해보는 방법을 통해서 성능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물론 난수를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세스들이 메모리를 접근했을 때 그 메모리 접근 기록들을 쭉 로깅을 해가지고서 그 내용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 다만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메모리를 참조하는 방식들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세스의 로깅 기록들을 이용을 하나 난수를 이용을 하나 그다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의 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참조열을 가정을 해주었어요. 자, 이것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들에 대한 번호이다 라고 가정을 해본 것이고, 뒤에서 소개할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이 참조열 순서대로 접근하도록 했을 때 페이지 교체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가정하기를 현재 메모리에는 프레임이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페이지 교체율들이 줄어드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자리를 놓고 똑같은 수의 페이지들이 경쟁하게 되어지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상 메모리 환경에서 본다라고 하면 모든 프로세스의 모든 페이지들을 다 탑재할 만큼의 충분한 프레임을 갖지는 못할 테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페이지 폴트율은 수렴되어지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일무이한 성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최상의 알고리즘은 찾기 어렵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되어지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First in, First out 이라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대부분의 알고리즘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소개되어지는 알고리즘이기도 하죠. 선입, 선출이라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쉽게 얘기해서 현재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지 가장 오래되어진 페이지 프레임을 먼저 교체하겠다라는 방법입니다. 즉, 현재 프레임을 할당받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래전에 사용되어진 부분이고, 우리 메모리를 사용할 때 보면 지역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어떤 메모리를 참조하는 패턴들을 보면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오래전에 할당받은 부분들은 아마도 사용되어지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메모리를 할당받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순번이 매겨지고, 혹은 FIFO-Q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탑재한 순서대로 쭉 큐에 담아놓고 교체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 애를 먼저 교체해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 그 동작 역시 간단하기는 하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그리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참조열을 기반으로 해서 3개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메모리 시스템 내에 페이지 교체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메모리 프레임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세 프레임이 모두 다 비어있는 상태일 것이고, 그 상황에서 첫 번째로 7번 페이지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발생됐어요. 현재 7번 페이지는 메모리 없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지겠죠. 자, 그 7번 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메모리에 할당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후 0번 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역시 페이지 폴트가 발생돼서 메모리에 할당해 줄 것이고, 이후 1번 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역시 페이지 폴트 발생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진 페이지 요청들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검정색은 기존에 메모리를 할당받은 페이지들을 나열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서 본다면 3개의 페이지 프레임에 3개의 페이지들, 7번, 0번, 1번 페이지들이 각각 할당되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2번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2번 페이지를 메모리로 가져와줘야 하는데 현재 프레임 중에서 빈 프레임이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 순간에 페이지 교체가 발생되어지는데 그 페이지 교체를 수행을 하기 위한 대상 프레임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FIFO라는 방법에서는 들어온 순서대로 교체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7번, 0번, 1번 중에서 7번 페이지가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7번 페이지를 희생 프레임으로 삼아서 현재 7번 페이지를 메모리에서 내쫓고 우리는 그 자리에다가 2번 페이지의 내용을 탑재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0번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발생을 했어요. 0번 페이지는 현재 이미 프레임을 할당받고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요청이긴 하지만 페이지 교체가 일어날 필요 없이 기존의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후 3번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자, 2번 페이지는 여기서 들어왔어요. 0번 페이지는 여기서 들어왔고 1번 페이지는 여기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현재 들어온 지 제일 오래된 것은 0번인 것이죠. 따라서 0번 페이지가 할당받고 있는 가운데 프레임을 3번 페이지에게 할당해주는 교체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후에 다시 0번 프레임을 참조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0번 프레임은 방금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0번이 다시 필요하니까 역시 3개의 페이지 중에서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애를 교체해버리는 작업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은 여기서, 3번은 여기서, 1번은 여기서.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오래됐네요. 따라서 1번 자리에 다시 0번을 탑재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현재 프레임 내에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가 프레임을 할당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애를 교체해주는 방법이 FIFO라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 4번 페이지는 2번, 3번, 0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2번이니까 여기 첫 번째 항목에 할당을 해주겠죠. 자, 이후 쭉쭉쭉쭉 처리를 해보면, 자, 20번의 메모리 접근 중에 페이지 폴트가 15번,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죠. 그리고 페이지 히트가 기존의 페이지 프레임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횟수가 5번 발생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 FIFO라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경우에 벨레디의 모순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자, 벨레디의 모순 현상이다라는 것은 더 많은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폴트율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빈 프레임을 많이 할당해주게 되어지면 페이지 폴트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역전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레퍼런스 스트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보면 1번, 2번, 3번 페이지가 할당이 되어지고 4번 할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오래된 1번을 할당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페이지를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오래된 2번을 교체해 주면 되겠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쭉 교체를 해 나가면 전체 12번의 메모리 접근 중에서 9번의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지고 3번의 페이지 히트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메모리 프레임을 3개에서 4개로 늘려놓고 나서 똑같은 레퍼런스 스트링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빈 프레임의 페이지들을 각각 할당받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페이지 히트가 발생되어졌죠. 자, 2번이 접근되어질 때 역시 페이지 히트가 발생되어졌어요. 자,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다소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해. 자, 그런데 자, 5번 페이지가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빈 프레임이 없고 또 현재 탑재되어진 메모리 중에는 5번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야 되겠죠. 가장 오래된 것이 1번이니까 1번 자리를 교체를 해주어서 5번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방금 쫓겨난 1번이 다시 필요로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현재 가장 오래되어진 2번을 교체하고 그 자리에 1번 페이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방금 쫓겨난 2번 페이지를 또 접근하는 일들이 발생하네. 자, 그러다 보면 다시 가장 오래된 3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교체하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또 쫓겨난 3번을 요청을 해서 가장 오래된 4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또 쫓겨난 4번을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래된 5번을 교체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쫓겨난 5번을 접근하는 동작들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전체 12번의 메모리 접근 중에서 페이지 폴트가 무려 10번이나 발생되어지는 일이 발생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인 거예요. 현재 프레임의 개수를 3개에서 4개로 늘렸더니만 기존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는 교체되어진 페이지를 연속적으로 다시 찾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오히려 프레임의 개수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교체가 더 많아지는 이런 성능에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벨레이디의 모순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가 전반적으로 하나일 때보다 6개일 때가 페이지 폴트율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서 보니까 오히려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를 늘렸더니 페이지 폴트율이 더 증가하는 이런 모순된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이 다 이 모순 현상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모순 현상들이 발생되어지는 알고리즘은 사실상 그리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벨레이디라는 사람이 소위 최적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고안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은 벨레이디의 모순 현상이 발생되어진 것은 쫓겨난 애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페이지 폴트율이 높아지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체되어질 페이지 프레임은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지지 않을 페이지 프레임을 교체하자라는 거예요. 교체하자마자 찾으면 다시 걔를 가져오느라고 페이지 교체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전혀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깝게 사용되어질 페이지들을 교체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옵티멀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페이지 폴트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기는 합니다. 자, 다만 현실적이지 않은 알고리즘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지지 않을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순서대로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적용하기 좀 곤란한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후 다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즉 옵티멀 알고리즘에서 어떤 특정 레퍼런스 스트링을 가지고서 특정 페이지 프레임을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페이지 폴트를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른 알고리즘들이 아무리 좋아봐야 이 옵티멀 알고리즘이 나타내는 값보다는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기에, 이 옵티멀 알고리즘이 나타내는 값과 좀 근사한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은 알고리즘이다라는 식으로 비교할 때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온 레퍼런스 스트링을 가지고서 살펴봅시다. 자, 처음에 7번, 0번, 1번은 각각 페이지 폴트 발생되어지면서 해당하는 페이지에 대한 프레임을 할당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후 2번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FIFO라는 알고리즘은 7번이 가장 오래 전에 들어왔으니까 7번이 할당받은 페이지 프레임을 교체했었어요. 다만 옵티멀 알고리즘에서는 가장 오래된 7번이 아니라 현재 7번, 0번, 1번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즉 0번은 여기서 참조되어질 필요가 있네요. 현재 이후 제일 먼저 사용되어질 것은 0번 프레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7번은 여기서 사용되어지겠네요. 자, 그리고 1번은 여기서 사용되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3개의 페이지 프레임 중에서 7번이 가장 늦게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는 페이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7번을 교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0번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어서 0번은 페이지 히트 발생되어지고, 3번 요청이 발생되어져서 2번, 0번, 1번이 있는데, 자, 다시 페이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2번은 여기서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네요. 자, 그리고 0번은 여기서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1번은 여기서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죠. 그럼 1번이 가장 뒤에 가서 요청이 발생되어지니까 희생 프레임으로 1번 페이지가 할당되어진 이 마지막 부분들을 교체해주고 그 자리에 3번을 집어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들을 교체할 대상을 찾고자 했을 때 이후 사용할 패턴들을 확인을 해서 가장 뒤에서 현재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받은 페이지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사용되어지지 않을 애를 교체해버리는 방법이 옵티멀 알고리즘이다 라는 것입니다. 쭉 처리를 해나가면 전체적으로 20번의 메모리 접근 중에서 페이지 폴트가 9번, 페이지 히트가 11번 발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FIFO 알고리즘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성능이 좋은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더불어서 뒤에 나올 어떠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도 이보다 더 좋은 성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 불가능하다.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사용자의 마음이 어떨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시켰는데 워드 프로세서에서 편집만 하려고 했는데 편집하다가 갑자기 맞춤법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인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편집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좀 문제가 있는 방법이긴 하다라는 것입니다.